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때 나왔던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8개월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리모델링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서 정부는 지난 3일엔 아예 국회를 거칠 필요 없는 금융지원 위주로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를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일단 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이니까요. 아마 내년 4월 정도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종전에는 주로 말하자면은 그 옆으로 키우는 아니면 별동제 증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걸 갖다가 지었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3계층까지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구수도 종전에는 한 10%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15%까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5년 이상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한 400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한 1기 신도시에서 한 200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36개 단지에 한 2만 6천 가구 정도가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직 증축이 되면은 수익성이 그만큼은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중대형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됐다.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건데요. 뭐 평수를 종전에는 키워야만 말하자면은 큰 집일수록 가격이 더 나가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거 두 집으로 쪼개거나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그 세대 분할형이라든지 세대 분리형 같은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중대형도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일반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를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를 한 1,800만 원 정도 말하자면 흔히 33평형이라고 그러죠. 한 6억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주로 목동이라든지 광장동이라든지 분당이나 일산 같은 지역에 좀 아무래도 수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처음으로 통과가 된 거죠.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언제쯤 통과가 될까요?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들 보면 지난 4.1 대책 때 나왔던 개발이익 환수 법안은 이제 됐거든요. 이게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계류되어 있는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라든지 취득세 연구 인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제한건 아마 이달 중에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같은 경우는 여야 간 워낙 이게 이견이 있어서 처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828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 1%대 초저금리 상품인데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모기지 상품을 파는 건가요? 일단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이죠. 그렇죠. 이제 공유형 모기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손익을 돈을 빌려주는 주택기금하고 돈을 빌려가는 소비자가 서로 나눈다고 해서 이 공유형 모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2조 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15,000가구 정도가 아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집을 처음으로 이제 구매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지역이 지난 시범 사업하고 이제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이제 5개 강력시가 되고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이하 아파트만 된다는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세대 다가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지 않고 우리은행 그 직접 창구에서 받는다는 점, 이것도 꼭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형 모기지가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중소형 중심으로 거래를 늘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 때보다 한 6배 정도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범 사업 때 보면은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요. 30, 40대들이 주로 3억 이하 주택을 주로 구매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구주자가 한 80% 정도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사는 수도권의 30, 40대들이 좀 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거래량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됩니다. 상당한 비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좀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는 좀 늘어날 것 같다. 다만 이제 전세나 해소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집주인들이 여전히 지금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요. 아마 전세난에는 부분적인 어떤 그런 도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규모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요.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전체 행복주택 시범 지구가 7곳인데 지금 5곳이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아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과연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과연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건축비도 이게 이제 철도 부지라든지 유수지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게 지금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건축비가 그 토지를 제외하고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데 한 3.3제곱미터당 한 4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행복주택은 700만 원에서 심지어 한 1,700만 원까지 든다고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 6만 가구가 이제 모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51만 가구는 그대로 짓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번 대책 가운데 전세금 안심 대출 제도가 관심을 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걸 대출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한 대출 금액의 한 0.4%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또 그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서 일종의 이제 전세 반환금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한 보통 또 한 0.2% 정도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0.6% 정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부담을 낮출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연구를 한 끝에 기존에 이제 목돈 안 드는 전세라고 있습니다. 이거 2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 보증에서 하고 있는 전세금 반환 보전 상품을 서로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전체 한 0.24%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이제 그 싸게 대출을 받고 나갈 때도 또 이게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이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세값이 3억 원 이하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은 한 2억 원 이하야 되는데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다가구도 충분히 이제 이번에 그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희망 임대주택 리츠 사업. 여기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형이 굉장히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중대형은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주로 대상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주로 85제곱미터 이하 이쪽이었는데 주로 이제 그 희망 임대주택 리츠라는 게 이제 하우스푸어 입장에서는 집을 이제 리츠해서 파는 겁니다. 팔고 이제 한 보증부 월세로 연 6% 정도로 5년 동안 이제 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중대형을 중심으로 이제 중대형에 대해서도 이제 문을 이제 열어놓게 되면은 주로 하우스푸어들이라든지 또 50대 베이비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그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을 매입할 때는 거의 시세대로 다 쳐줬거든요. 근데 중대형은 이보다 좀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는 다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대책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